코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답을 안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만큼 답 갖고 가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연구 결과 갖다 줘요. 이렇습니다. 진짜인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해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것들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기대 시스템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 시스템을 언러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러닝이 필요하다. 새로운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야겠죠. 사람들이 중요성을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제가 그 리더들한테 워크숍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럼 경청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전 필요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모른다는 사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 방법론은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주입이 돼서 저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경청이 어떻게까지 하는 게 경청이에요? 어떻게까지 하는 게 경청이에요? 사람들은 경청에 고개 꼬덕꼬덕 해주고 눈 맞춰주면 경청인 줄 알아요. 경청은 상대방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게끔 하는 겁니다. 얼마큼? 3분에서 5분 이상.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내가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디에서도 경청하는 법 배운 적 없어요. 제대로 배운 적 없어요. 우리 어릴 때 집에서도 못 배웠어요. 이거 그래서 새로 배워야 됩니다. 비전 어떻게 세울까요? 비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그 기업 교육하는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혹시 비전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 다 비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럴듯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중요하니까 리더는 비전을 전파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배워야 됩니다. 부하 직원은 어떻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기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이 잘못을 보는 데는 엄청나게 눈이 밝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뭐 잘하나 이거 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칭찬 피드백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연습시키고 말하게끔 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걸 빨리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 단어도 외우고 영어 문장도 외우잖아요. 그래야지 뭐가 되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나 실패를 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어느 정도의 실수 실패까지는 참고 어느 정도부터 내가 야단을 쳐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도덕적인 부분만 아니면 야단을 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갖고 회사를 말아먹겠다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한 거는 다 얘기를 하고 오히려 공감해주고 위로해줘라. 너 놀랬지? 뭐 이런 식으로. 너 당황했지? 너 실패해서 너무 속상하겠다. 나도 이렇게 속상한데 너 얼마나 속상하니?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씀 하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적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알려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나오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요. 물론 생각만 해서 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현자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하버드에서 박사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통찰과 성찰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이 2800년 전 사람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이 자리에 왜 왔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그래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뒤집어 엎는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기대 시스템이 사실은 무너져야 되고 새로이 정립이 돼야 돼요. 새로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정서적인 게 있어요.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하겠다고 말해야 되고 자기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촉진하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는 결국에는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긍정심리학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신데
그 리차드 보야치스, 다니엘 골만 이런 그 정말 세계적인 빅네임들 그분들이 최고의 리더십에 제일 필요한 게 이 측은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앞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과 글이 달라서 그 말을 못한다. 내가 이것을 가여이 여겨. 가여이 여긴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걸 가엽게 여겨서 한글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엄청난 우리 그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도 이 어떻게 보면 측은지심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딱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모든 변화의 사실은 근본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 강의 엄청 해요. 일주일에 2-3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어린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저 사람들이 예의 없고 이런 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잘하고 싶은데 그 못해서 구박받는 그 마음을 좀 알아줘라. 우리 애가 생각해봐라. 월급 받겠다고 가면 똑바로 하겠냐, 우리 애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치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고 룩다운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 마음을 서로 알아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교감신경계 활성화를 통해서 창조적이면 안정적인 조직을 가져가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부교감신경계라는 게 활성화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한테 측은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도와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요즘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협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어떤 이기주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부서가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에 가면은 제가 위에 있는 리더들을 하면 그 리더 밑에 이제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밑에 팀들이 사실은 다 내 그 밑에 있는 부하 조직인데 여기서 팀 간에 어떤 그 화합이 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식으로 그냥 그 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그러죠. 한 사람씩 뽑아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만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 갖고 사실 잘 안 돼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친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근데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부드러운 어떤 그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할 때는 그런 환경이 이제 필요하다.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너러시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후세대를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돈 많은 빌 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왜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다가 돈을 퍼붓겠습니까? 돈 정말 원하면 런던이나 뉴욕 같은데 부동산 사면 됩니다. 근데 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후대들은 더 잘 사는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런 마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비전과 가치에 녹아나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